안녕하세요, 민성하우스의 권한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곳은 경기도 광주 초월에 있는 단독주택 두 번째 영상 촬영하러 이렇게 또 초월읍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소개를 해드렸던 초월읍에 있는 단독주택 현장하고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한 500m 정도만 떨어져 있는데 여기는 조금 독특한 단독주택입니다. 평소에 많이 보셨던 마당이 아주 넓은 그런 단독주택이 아니고요, 3층까지 만들어진 수직형 단독주택인데, 요거는 영상 시작하면서 하나씩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단독주택 현장 소식도 최선을 다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단독주택 현장입니다. 여기서 입지 조건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 위치에서 초등학교까지는 아주 가까운 편인데 약 2.3km 정도, 3km 이내에 초등학교가 3개가 있는데 가장 가까운 곳이 2.3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버스 정류장 그리고 편의점까지는 약 한 700m 정도 떨어져 있고, 중학교가 조금 먼 편입니다. 한 3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고등학교는 약 1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고등학교가 제일 가까운 편이고요. 여기서 경강선 초월역까지는 약 2.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또 강남 잠실까지도 현재 시간 기준으로 해서 약 45분이면 진입이 가능하다고 확인이 되고 있으니까요, 서울까지도 1시간 이내 진입이 가능한 단독주택 현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 단독주택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특이합니다. 처음에 여기로 와서 보면 이거 빌라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빌라가 아니고 단독주택이 맞습니다. 다 개별 등기 가능하고 건축 면적도 다 따로따로, 제가 요거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 14세대가 있는데 현재는 7세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일부는 이렇게 벙커형 타입, 일부는 비벙커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요. 벙커형 타입은 이렇게 벙커 주차장, 주차 한 대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고, 안쪽에는 혹시 바이크 같은 거 타시면 또 보관할 수 있는 이런 장소들이 더 넓게 확보는 되어 있는데, 기본 주차는 한 대입니다. 이 벙커형 타입하고 비벙커 타입하고 요것만 차이가 있을 뿐 구조는 다 똑같습니다. 주차를 여기다 하고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게끔, 세대로 올라가게끔 되어 있는 것만 차이가 있고요. 비벙커 타입하고 구조는 다 동일한데, 현재 모델하우스는 이 비벙커 타입만 있기 때문에 제가 비벙커 타입을 촬영해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 집의 대지 면적은 작은 편입니다. 마당이 없기 때문에 대지 면적 45평이고요. 건축 면적은 확장 포함해서 45평, 대지 면적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3층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도시가스 난방 가능하고 상하수도 기반시설 갖춰져 있긴 한데, 여기는 오폐수 직관은 아닙니다. 개별 정화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재미있는 건 이쪽 동들은 다 오폐수 직관이 아니라고 하고, 이쪽 동만 오폐수 또 직관이라고 하니까 만약에 오폐수 직관이어야 된다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모델하우스를 먼저 선택을 하셔야겠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본 주차는 비벙커 타입 같은 경우는 여기다 한 대, 여기가 거실 앞이긴 한데 여기도 충분히 한 대 주차 가능하고요. 안쪽으로 들어와서 보면 여기도 한 대를 할 수가 있는데, 현재 여기 경계석 보이시죠? 여기 준공이 나면 여기를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비스듬하게 해서 이쪽에 2대, 이쪽에 1대, 그러면 총 3대 정도는 충분히 주차가 가능합니다. 자, 기본은 라인은 하나지만 준공 이후에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고요. 또 여기가 세대 현관으로 들어가는 입구이긴 한데, 여기하고 지금 단차가 있죠. 여기를 이렇게 똑같이 수평으로 맞춰 주신다고 하고요. 맞춰지게 되면, 자, 이 안쪽으로 이렇게 데크가 만들어져 있는데, 현재는 요만큼의 단차가 있잖아요. 요거를 다 맞춰서 채워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자, 맞추게 된다면, 자, 작긴 하지만 기역자 형태의 작은 테라스가 생기게 되는 셈인데,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활용도가 아주 높을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공간이 하나가 더 있다는 것 정도, 더 생긴다는 것 정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용도실에서 이어지는 문이 있었다면 참 좋았겠지만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냥 이렇게만 하나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데, 이게 이 옆집하고 가격이 다 똑같은데요, 이 옆집 보면 조금 더 넓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서 보시다가 구조 다 똑같고 평수 다 똑같은데 나는 그래도 이런 공간들이 조금 더 넓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다른 타입들, 다른 집들을 보시고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먼저 주차 공간하고 여기 작긴 하지만 이 테라스 공간부터 보여드렸고요.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대 현관문은 방화문입니다. 코맥스사의 도어락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세대 현관은 보시는 것처럼 이 세로가 살짝 좀 긴 편입니다. 그래서 신발장도 4칸이나 이렇게 쭉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일괄 소등 버튼은 이쪽에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문은 이렇게 1단 중문인데요, 망임 유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실내로 들어오면 조금만 따라 들어가면 거실 주방이 나오긴 하는데요, 먼저 들어오자마자 이쪽에 1층에 공용 화장실이 있으니까 먼저 보겠습니다. 이 화장실은 아주 넓은 편은 아닙니다. 양변기 세면대만 있고 샤워기는 달려 있는데 샤워를 하기에는 공간이 좀 협소해 보이죠. 그래서 그냥 청소용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선반이 제작이 되어 있고 위에는 거울, 이쪽에는 수납장이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에는 환풍 시설만 되어 있고 보시는 것처럼 이 1층 공용 화장실에는 환기창은 따로 만들어져 있진 않네요. 자, 이렇게 먼저 화장실이 있고요. 조금 더 따라 들어오면 아주 넓은 거실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거의 다 거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1층에는 침실을 만들지 않아서 이렇게 거실을 넓게 만드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바깥에서 건물만 본다면 이게 좀 넓은 편일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딱 들어오면 생각보다 이 넓은 거실 때문에 깜짝 좀 놀랄 수 있습니다. 굉장히 넉넉하게 거실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바닥은 거실 그리고 주방 라인까지 쭉 이어져서 폴리싱 타일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방향은 이쪽이 정남향입니다. 그래서 뷰는 딱히 없습니다. 정남향으로 만들다 보니까 지금 이 앞에 이렇게 단지 내 도로들이 좀 보이죠. 뷰는 없지만 남향으로 빼기 위해서 이렇게 앉혔다고 하고요. 사용된 창호는 KCC 이중창이 사용이 됐습니다. 거실에는 시스템 에어컨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 큰 방, 안방까지 해서 전체 2대의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실이 생각보다 많이 넉넉하죠. 그런데 소파 자리는 계단 때문에 4인용 소파가 최대치로 설치할 수 있는 크기입니다. 이거는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이 주방인데요, 주방도 넉넉하게 잘 뺐습니다. 큰 디귿자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데 추가 식탁은 제가 볼 때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조금은 애매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그냥 이 아일랜드 식탁을 그대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레벨이 낮기 때문에 그냥 일반 의자 갖다 놓고 식탁 대용으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냉장고 자리는 2대 나란히 설치가 가능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박스 옆으로 해서 수납장을 또 채워놨습니다. 이쪽에도 기본 수납이 가능하고 메인 주방도 상하부장 다 채워져 있기 때문에 기본 수납이 다 가능한 그런 주방으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싱크볼은 사각형의 깊은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위에는 환기창이 있고요. 이쪽에 메인 쿡탑 3구 전기레인지가 있고 위에는 레인지 후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보조 주방 겸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자, 이쪽에 보조 쿡탑 하나 있죠. 1구 전기레인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개수대는 따로 만들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부장까지 수납은 가능한데요, 위에 공간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따로 이쪽에 수납장을 설치해서 수납 공간을 늘려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자, 거실이 남쪽이니까 이쪽은 북쪽이겠죠. 그런데 북쪽의 전망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독주택을 앉힐 때 북쪽을 보면서 이 전망을 확보를 할 거냐, 그냥 남쪽으로 앉혀서 남향이라는 이점을 살릴 거냐, 이거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현장은 전망은 버리고 향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북향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공간 자체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 공간에 세탁기, 건조기 충분히 설치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폭은 좀 좁은 편이긴 하지만 이 길이가 좀 돼서 충분히 수납이 가능한 보조 주방 겸 다용도실도 이쪽에 하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방을 1층에 만들지 않은 건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차라리 거실 주방을 넓게 빼서 쓰는 게 더 나은 것 같고요. 자, 이쪽 계단 아래쪽에 공간이 좀 남게 되죠. 여기에도 이렇게 수납장 채워서 수납 공간으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2층으로 올라갈 건데요. 계단은 일자로 쭉 뻗어 있는 형태입니다. 폭은 좀 여유가 있는데 한번 틀어서 올라가는 것보다는 좀 경사가 있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1층에 올라오면 이 구간들은 전부 편백으로 마감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향도 좀 진하게 납니다. 그리고 올라와서 이쪽에 있는 방이 조금은 작은 방, 예, 제가 작은 방이라는 표현을 한 건 이 다음에 볼 방이 어마무시하게 크기 때문에 조금은 작은 방이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자, 이 방은 이 안쪽에서 보여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살짝 기역자로 꺾여 있는데 저 안쪽에다가 행거를 채우기 위해서, 수납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니까 여기에 좀 보기가 살짝 불편하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슬라이딩 도어를 설치를 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거까지는 무상으로 시공 다 가능하다고 하니까 개방감이 좀 필요하다 방에서도 그러면 그냥 이대로 써도 좋고, 아니다 좀 막고 싶다 그러면 슬라이딩 도어 설치하시면 되겠죠. 이 방에는 에어컨은 따로 없는데요. 혹시 나중에 설치할 수도 있으니까 저 위에 전기 콘센트를 하나 설치를 해 놨습니다. 또 모든 공간은 이렇게 온도 조절기 개별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개별 난방 관리 가능하고요. 창이 아주 크게 만들어져 있는데 북쪽 방향으로 전망이 확 트인 쪽으로 이 창을 만들어 놨습니다. 전망이 아주 좋네요. 그리고 보통은 중간방, 뭐 작은 방 이런 데는 욕실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방에는 욕실이 있습니다. 폭은 아주 크진 않은데 좀 깊숙하게 들어가 있는 편이라서 그래도 사용하는데 그렇게 크게 불편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 샤워기는 설치가 돼 있는데 서서 샤워는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폭이 좀 좁다 보니까 여기서 샤워를 공격적으로 하실 수는 없겠죠. 간단한 샤워 정도 가능할 것 같고요. 세면대, 양변기, 선반, 거울, 수납장 다 설치가 되어 있고 역시 환기창 없이 환풍시설만 잘 되어 있는 2층에 조금 더 큰 방, 덜 큰 방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자, 그럼 이 다음에 보실 방 얼마나 더 큰 거야 하실 건데 정말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자, 여기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반을 나눠 놨어도 충분히 방 1, 2로 쓸 수 있을 만큼의 면적이 나옵니다. 정말 엄청나게 큰 이 방이 보통은 안방으로 쓰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 방에는 따로 드레스룸 공간은 없지만 저 끝에다 이렇게 붙박이장을 채워도 이미 이 남은 면적이 어마무시하게 크기 때문에 충분히 굴러다닐 수 있을 정도로 널찍널찍하게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에어컨은 이 큰 방에 하나 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층에 안방, 1층에 거실로 쓸 수 있는 공간에 각각 한 대씩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창은 또 거실처럼 크게 만들어 놨는데요. 여기를 안방으로 쓸 필요가 없다라고 하신다면 2층에 또 다목적 룸으로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실로 사용을 하셔도 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방에 이렇게 또 큰 욕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방금 조금 덜 큰 방에서 봤던 그 방에 있는 욕실보다 더 넓어졌기 때문에 메인 욕실급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거든요. 양변기, 세면대, 그리고 이쪽에 선반, 수납장 다 있고 저 끝에 샤워 공간이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단차가 한 2cm 정도 있으니까요. 물이 이쪽으로 잘 튀지 않게끔 저렇게 설계를 해놨습니다. 칸막이 샤워부스가 있었다면 더 좋았겠지만 만들어져 있진 않고요. 이렇게 금장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 샤워기까지 설치가 되어 있고 역시 환기창은 따로 없습니다. 환풍시설만 잘 되어 있고 욕실 용품들은 도비독스 제품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엄청 큰 방, 그러니까 거실처럼 쓸 수 있는 방이 2층에 하나 있고요. 1층에는 거실 주방, 다용도실 겸 보조 주방, 그리고 공용 화장실이 있었고 2층 공간에는 방이 2개가 있는데 방 2개 다 널찍널찍하면서 욕실까지 다 딸려있는 그런 방으로 침실 공간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3층으로 올라갈 건데요. 3층도 침실로 쓸 수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자, 다락방 개념이 아닙니다. 3층에 올라오면 또 2층처럼 온전히 침실로 쓸 수 있는데요. 올라오자마자 있는 이 공간이 3층의 메인 욕실이 됩니다. 엄청 넓습니다. 저 끝에 샤워기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서도 이 공간이 폭이 넓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동식 욕조 같은 거 놓고 쓰셔도 좋을 만큼 아주 넓습니다. 이쪽에 양변기 세면대 3반, 그리고 위에는 2단 수납장이 커다랗게 있고요. 이번 3층 메인 욕실에는 환기창도 있고, 저 위에 환풍 시설도 잘 되어 있습니다. 욕조를 여기다 설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방이 아이들 방으로 쓰기 좋은 방인데, 작을 거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아이들 방이라는 표현을 해서 3천에 3천이 다 넘는 공간이니까 여길 아이들 방으로 써도 좋고, 아니면 성인이 침실로 써도 좋을 방입니다. 역시 북쪽 방향으로 전망이 확 트이게 창을 만들어 놨고요. 층고는 이 방은 살짝 이렇게 경사가 되어 있는데 굉장히 높습니다. 높은 층고로 이 3층 방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3층의 첫 번째 방을 보셨고, 이렇게 조금 더 들어오면 여기에 또 다른 이런 공간이 있는데, 제가 2층의 큰 방을 안방으로 써도 좋고, 아니면 뭐 멀티룸처럼 써도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여기도 방으로 써도 좋고, 또는 멀티룸, 가족실로 써도 좋을 공간입니다. 현재는 여기에 문이 따로 달려 있지 않은데, 이게 원하면 또 슬라이딩 도어를 만들어 주신다고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굳이 여길 또 분리해서 좀 답답하게 쓰느니 그냥 설치하지 않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이건 선택에 의해서 다 가능하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이 공간 역시 층고가 굉장히 높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높습니다. 또 저쪽에 점처럼 보이는 저거는 전기 콘센트입니다. 혹시 이쪽에다가 에어컨 설치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시라고 설치를 미리 해놨다고 합니다. 역시 여기서 보는 이 메인 창은 남쪽으로 창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런 공간이 있고요. 테라스로 나가기 전에 보일러실이 3층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작은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 선풍기 같은 것만 갖다 놓고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절용품, 잔짐들 보관하는 용도로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은 이 집이 이제 보통의 단독주택, 전원주택처럼 넓은 마당이 없다 보니까 이 테라스 공간을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와보면 크기는 이 정도가 되는데 아주 넓진 않지만 여기 충분히 테라스로 예쁘게 꾸며서 쓸 수 있으니까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시겠다 그러면 어닝 정도는 설치가 필수가 되겠죠. 자, 이런 공간이 하나가 있습니다. 마당이 없는 대신 이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된다는 그런 단독주택이라는 걸 참고해서 영상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쪽에 전기 콘센트 하나 있는데 수도가 없기 때문에 수도는 호스를 연결해서 저쪽에서 끌고 나와서 물을 쓰셔야 된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광주 초월에 있는 또 다른 단독주택, 보통 제가 소개해드렸던 널찍널찍한 땅이 있는 그런 단독주택은 아니지만 이런 수직형으로 된 단독주택 미니멀하게 좀 사용을 하고 싶다, 가격대도 5억이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런 타입도 한번 둘러보시고 고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이 타입의 가격은 4억 7천만 원이고, 여기에 똑같은 구조인데 벙커 주차장이 있는 타입은 5억 2천만 원이니까요. 나는 벙커 주차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벙커형 타입을 선택을 해보시면 되고, 필요 없다, 충분하다 그러면 비벙커 타입도 가격대가 5억이 넘지 않으니까 이 타입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현장 소식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현장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지막 전망이 좋은 쪽을 바라보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